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수라기보다는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요. 본인의 변수 체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지금 올해 입시에서 나타나는 변수인데 저는 이제 어떤 학생이 가장 좀 위험하다고 보냐면 지원 원칙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가채점 상태에서 원칙 정해야 돼요. 세 가지죠. 네네. 올해 꼭 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니면서 반수하면서 한 번 더 도전하느냐 아니면 원수 처음부터 JR학원 가가지고 종락원 가가지고 내가 뭐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 열심히 하느냐 이게 세 가지인데 이걸 결심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그런 경우 생긴다니까요. 대학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과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재수할래요. 이렇게 돼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부 그냥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칙에 대한 얘기 좀 선생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만 가지고 딱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정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채점 받고 정시 성적표 받기 전까지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전략 중에서 중요한 건 이 점수를 가지고 눈치 보기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정시 전형까지 이제 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면은 전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전략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계획을 미리 갖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할 만한 일들이 우리 학생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학 교육이 실제로는 교양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본인이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대학이면 본인이 가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기준으로 갈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전형에서 이제 입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우선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분명하면요. 누구와 얘기를 하고 어떤 조언을 받아도 선택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기준이 불분명하면 갈팡질팡하다가 뜻밖의 생각지도 못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후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별 흐름, 이동 이런 게 다 있어요. 군별 특징이. 그래서 보통 다구는 보통 내려 쓰거나 올려 쓰거나 뭐 이런 구조니까 간학군 안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써가지고 재수까지 감안한 이런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반수를 고려해서 쓸 거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내가 올해는 꼭 가야 되니까 간하고 모두 조금 이렇게 하향할 거냐 이런 원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생들이 내부적 변수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렇죠. 온라인 모의 지원도 하고 학계 계측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술이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것과 사람이 하는 관점은 좀 달라요. 마지막에는 결국 경쟁자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너는 안 돼 빨간색 뭐 마이너스 30점. 그럼 애들이 이제 여긴 안 돼. 그럼 결국 되는 것만 찾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 거기에 애들이 그냥 병목 현상으로 몰려있는 상황들이 맞아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한 대로 첫 번째가 워낙 다양한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장판지 배치표죠. 네. 장판지 배치표를 통해서 대략적인 자기의 지원 대학 및 모집 단위를 살펴보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온라인 이제 모의 지원을 통해서 실제적인 점수 계산의 대학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일단 모의 경쟁이긴 하지만 모의 경쟁 상태에서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 마지막으로는 정말 지원자 심리 중요합니다. 보통 이쪽에 몰릴 것 같으니까 빠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빠질 것 같으니까 몰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최종은 뭐 마지막 또 인터넷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경쟁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것을 살펴서 지원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부분 수험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일종의 병 경산대로 내가 꼭 쓰는 대학마다 또 경쟁도 대박 나고 그렇게 좋은 사례도 아니죠, 그죠? 점수도 올라가고 또 내가 생각했던 안 쓰는 대학은 또 경쟁도 내려가고 점수도 펑크나고 뭐 이런 경우였는데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상황을 보시면 모든 학생들이 다 완벽하게 다 상황을 보고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알파고 이거는 뭐 가상만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제한된 정보 가지고서 제한된 뭐 설명의 내용 아는 내 지식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3번의 기회니까 적어도 2번의 기회가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아마 합격의 기회가 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능까지 보기 전까지의 준비와 수능이 끝난 다음 수시 결과 이후에 또 준비는 분명히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금은 생경하고 생소한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준비 작업을 잘 안 하시면 게을리하시면 원서를 쓰고도 잘못 써서 3개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제일 불행한 건 3개 다 붙었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최고의 전략은 누가 그러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다.
가슴 졸이면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도 스릴 있게 해주셨는데 일단 준비 작업을 철저히 새로운 공부지만 이걸 우리 입시본색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송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정시 특별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 판단이 내리기까지 많은 정보들 좀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